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For future innovations. 미래의 혁신적인 상품을 위해서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 회사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답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3개의 샘플을 봤는데요. 여러분이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그 조사를 하신 후에 오늘 배웠던 이 패턴에 맞춰서 약간씩 변경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의 답변, 회사의 그런 연역 중심, 상품 위주, 창립 배경 중심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welcome back to our practice and tips session.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인터뷰에 필요한 팁과 스피치 팁, 그리고 한번 연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인터뷰 팁은 바로 말이죠. 여러분 이제 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물어볼 때 굉장히 난감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 것만 연습을 해가지고 이 회사에 관련된 내가 그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했는데요. 자, 이런 식의 그 지원자라면 묻지마 지원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라는 거죠. 즉, 회사에 관련된 정보, 조사 없이 그냥 무작위로 지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의 그 면접관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겠죠. 자, 신입사원이라면 이 무작정 연역을 막 창립 시작부터 끝까지 막 나열하기보다는 기억에 남는, 그죠? 이 본인의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해서 연역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관심사항에 있는 많은 연역 중에 특이한 것을 골라서 그 중심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따라서 이 회사에 관련돼서 미리 인터뷰 준비하실 때도 모든 걸 다 외울 필요가 없고요. 많은 그런 역사적인 그런 흐름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이런 얘기하면 내 거와 좀 연관시키기가 편하겠다 하는 것을 선택하셔서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경력 직원이라면 약간 이야기가 다르죠. 자, 경력 직원이라면은 이 회사에 대한 연역을 전반적으로 훑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 단계라던가 어떤 사업 결과에 집중한 이 회사의 최근 업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창립 배경 이런 것보다는 이 회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라던가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상품이라던가 이런 것에 관해서 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 정보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스피치 팁은 이제 본문에서 회사에 관련된 정보를 나열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봤어요. 이 회사에 관련된 정보, 어떤 회사가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걸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우리가 이 문장에서의 그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런 고민을 한번 하게 됩니다. 능동형 문장이 항상 좋은 건지, 그럼 가끔씩 수동형을 써도 되는지, 언제 수동형을 쓰는 게 좋은지, 그 수동형 문장과 능동형 문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항상 능동형만 써야 되는 규칙은 아닙니다. 자, 어떤 분들은 가능한 비즈니스 세팅에서는 능동형으로 구사를 하세요. 즉,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순으로 얘기를 하세요라고 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자, 스피치 상에서 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주어 근처에 놓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이 주어라면 당연히 주어가 앞에 오는 구조, 즉 능동형의 구조가 효과적이고요. 만약에 내가 은연중에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이 주어를 빼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을 경우가 있어요. 주어를 얘기하면 민감할 경우, 주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 주체를 얘기하면 조금 민감해지는 경우에는 주체를 빼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주체가 목적어 자리로 이동한, 그리고 목적어가 주어 자리 앞으로 이동한 수동태형의 문장이 더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체가 모호하거나 전략적으로 주체를 밝히지 않아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수동태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잖아요. 따라서 우리 예문을 몇 개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주체가 이 모호하거나 이 전략적으로 주체를 밝히지 말아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설립이 된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딱 그렇죠. 기업가가 창업을 해서 그 사람이 회사를 세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회사의 이제 공동 사유가 꼭 창립자의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누가 이 회사를 설립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회사가 설립되었다라는 수동태가 더 어울리겠죠. 따라서 Your company was established in 1987 in Seoul. 여기서는 주체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회사가 설립되었다의 식의 수동태가 더 어울리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창립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전략적으로 창립자를 언급하는 것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식의 수동태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반면에 작은 개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정말 그 CEO, 오너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장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회장님의 뭐 창립 철학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주체를 어떤 회장님이 이 회사를 창립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왜냐? 영어에서는 주어 근처에 오는 것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Mr. 상호 Kim established this company back in 1975 하면 이 이야기의 중점은 Mr. 상호 킴, 김상호 회장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라는 뉘앙스를 준다는 거죠. 이때는 당연히 능동형이 어울리겠죠. 그렇죠? 자, 몇 가지 예문 더 보도록 할게요. XTS 무역회사는 1988년 부산에서 첫 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자, 역시 XTS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내가 이야기를 풀고 가고 싶습니다. 즉, 이 회사, 무역회사의 주체, 그 역할이 첫 지사, first branch, 목적어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지사가 이 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XTX 트레이딩이라는 회사가 이 첫 지사를 설립했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XTS를 넣어서 능동으로 그렇죠? So XTX Trading opened its first branch in Busan in 1988.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 똑같은 문장을 누가 했는지 밝히는 게 모호하거나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즉 첫 번째 지점이 열린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The first branch was opened in Busan in 1988 하면 되겠죠. 그럼 누가 만들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첫 지점이 부산에서 세워진 게 중요한 거죠. The first branch 이게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당연히 주어 자리에 이걸 넣으려면 수동태로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네,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귀사의 해외 부서는 199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설립한 건지 CEO가 설립한 건지 역시 주체가 모호하죠. 따라서 주어 자리에 해외 부서를 넣어서 Your international division was set up in 1998.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죠? 수동태냐 능동태냐 고민의 기준은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를 어디에? 주어에 넣는 거예요. 따라서 주체가 모호하는 경우는 당연히 주어에 넣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수동태로 쓰시고요. 내가 주어 자리에 어떤 사람이 했다, 누가 했다를 명확히 밝혀야 되는 답안인 경우에는 당연히 주어 자리에 주어를 넣어서 능동형 문장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영어의 두 갈식 구조, 즉 중요한 단어나 표현을 문장 단위에서도 먼저 이야기하는 그 영어의 스피치 성향에서 나오는 구조로 여러분이 언제 능동을 써야 될지, 수동을 써야 될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무엇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그저 적절하게 수동형과 능동형 문장을 여러분 인터뷰 답변에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총정리로 가보도록 할게요.